김용진 축의 매불쇼. 자,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들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 안녕하십니까,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썬킴입니다 하신 게. 왜냐하면 진짜?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본인도 좀 항상 받겠지. 항상 인사하는데 왜? 한 번도 안 했어요. 진짜? 올 때도 안 하고 갈 때도 안 하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세계사의 진행을 맡고 있는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방송에서도 인사를 잘한대. 아 그래. 여기만 안 했어. 근데 여기에서 제일 잘 뻗어나가거든. 여기만 무시해.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가족같이 편하게 느낀다는 거지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좀 재미난 이야기 듣고 싶네요. 뭐 우리 또 우기 MC께서 딱 주제를 정해주셨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미 카터 얘기하라고. 지미 카터. 카터. 우리랑 좀 관련이 있는 대통령입니까? 엄청 관련이 많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24년생이니까 네. 지금 98세. 어. 근데 이제 뭐 연명 치료 중단하고 가족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지금요? 지금 이제 카터라고 하면 뭐 생각나요? 카터. 지미 카터. 한국에 와서 하여튼 저 좀 약간 갈등이 좀 있었던 거. 박정희 대통령과 네. 둘이 원수지. 네, 그러니까. 원수 시간이야? 그러니까 그 되게 둘이 진짜 원수였어. 오, 그래. 그러니까 심지어는 박정희 그 11.6 이 저격에 카터가 배경에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워낙 사이가 안 좋아서. 네. 오. 일단은 그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재선에 성공 못했어요. 담임이에요, 담임. 미국 200년 역사 가운데서 재선 성공 못한 찌질한 대통령은 딱 6명밖에 없어. 거기 트럼프가 들어가네. 트럼프랑 카트가 들어가. 카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나중에 그 집짓기 운동 같은 거 뭐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헤비타트인가 뭐. 헤비타트. 네.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정말 찌질하고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어. 카터가? 진짜? 그 카터가. 정도예요? 미국 국내에서도 평가가 그래요. 그러니까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다 얘기를 하고 그냥 처음부터 전직 대통령이었으면 참 좋을 건데 왜 대통령이 됐냐? 그런 전직만 있구나. 했으면 좋았을 그냥 거. 전직 대통령만 하지 왜 대통령이 전직된 됐냐? 이미지가 괜찮았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된 게 1976년이에요. 네. 1976년. 그때가 미국 분위기가 어땠냐면 1975년에 베트남전 폭망해 미국이. 그래가지고 미국 분위기가 뭐였냐면 엄청 충격을 받은 거고 세계 최강의 미국이 뭐 아시아에 있는 뭐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들어갔는데 어디 뭐 호찌민이라는 무슨 뭐 할배한테 우리가 자존심 엄청 상했어. 자존심 상하고 충격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아시아 문제에 우리 신경 안 쓴다. 네. 그러면서 76년 바로 다음 해에 이제 카트란 듣보잡이 나온 거예요. 듣보였어. 그러니까 정치 경력이 조지아주 주지사 4년밖에 한 게 없어요. 상원 이런 것도 안 하고. 전혀 안 하고 어떻게 대통령 됐어 근데? 공약 때문에 왜? 주한미군 철수한다는 공약을 했어. 그게 먹혀? 먹히지. 그 바로 1년 전에 75년도에 베트남에서 폭망했잖아요 미국이요. 그래서 조지아주에 있었던 그 이 뭐 듣보잡 지미 카트가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저를 뽑아주시면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에 있는 3만 명의 우리 미군 젊은이들을 다시 다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공약을 낸 거야. 이게 먹혔어. 그게 먹혔어요? 이게 먹혀. 우리랑 정말 밀접한 관계네. 밀접한 관계라니까. 이게 먹힌 거야 이게. 그 당시 그 경쟁 상대가 제럴드 포드라고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이겨요. 듣보잡이. 헤럴드 포드를. 제럴드 포드 대통령 네. 이겨. 취임하자마자 첫 번째 얘기가 이거였어요. 제가 대통령 됐는데 약속한 것처럼 코리아에 있는 3만 명의 우리 미군들을 다 빼오겠습니다. 라고 박정희한테 바로 통보를 해. 어떻게 됐어? 박정희는 허걱 미친놈이 아니냐? 야 그러면 우리 북한 애들이 쳐들어 내려온다고? I don't care.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우리가 알 바는 아니다. 카터는요 정말 정치 능력이 단 1도 없었어. 그냥 그 적극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외교를 전혀 몰라. 국내 여론만 신경을 써. 그냥 무식하게 가는 거야. 무식하게 가. 아까 작가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뭐래? 해도 돼? 뭔데? 미국 박근혜라고.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네. 우리 정승기 작가님이 하신 말. 쟤는 너무 정치에 과몰입이야. 그래요?
아예 그래서 철수한다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요? 그래가지고 77년도에 대통령이 돼요 카터가. 네. 근데 대통령이 즉위한 고 7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한미군 헬기 한 대가 비무장지대를 살짝 넘어갔는데 북한 애들이 로켓을 쏴서 격추시켜 미군 헬기를. 아, 그런 적이 있어. 그 미군들 죽고. 미군 3명 즉사해버리고. 와. 와. 평상시 같으면 전쟁이에요 이거. 어. 미군 헬기를 북한이 로켓을 쏜 거잖아 지금. 맨날 그 인계철선이란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어. 근데 원래는 전쟁 나야 되는데 지미 카터가 바로 김일성한테 사과해요. 사과해? 네. 왜? I'm sorry. 우리가 먼저 건너갔다고. 아. 여기에 김일성도 욱하려고 하다가 사과니까. 뻘쭘해지는 거야. 어. 지미 카터가 먼저 사과하니까 오케이 사과 받아주겠다고. 여기에 전두환 전두환이란다. 박정희가 박정희가? 빡 돈 거야 지금. 어. 얘네들 진짜 군대 빼려고 하나 보다. 얘네 지금 미쳤다 지금. 임자 미쳤구만. 미군들 코리아에서 철수 플리즈 구다사이. 구다사이. 누군데? 카터. 근데 왜 구다사이야? 그래서 주한 미군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미군 장성들이. 그 싱글 러브 장군이라고 주한 미군 장성이었는데. 싱글 러브의 이름이? 싱글 러브. 이름 로맨틱하네. 이름 로맨틱하다 진짜. 네. 싱글 러브 장군이 카터한테 연락을 했어. 미쳤냐고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면 바로 북한에서 쳐들어온다고. 뭐 했는지 알아 카터가? 바로 강제했어 전역. 전혀? 그 말하네. 싱글 러브 바로 강제했어. 와 시원시원하네. 근데 왜 못 뺐어요? 그러니까. 에? 그다음 안 어떻게 뺐어? 됐어? 뭐가? 빨리 좀 주한미군 얘기해줘. 주한미군. 우리나라에서 미국 의회에서 반대한 거예요. 의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무슨 이상한 듣보잡 하나 뽑아놨더니 저거 지금 외교에 외자 아무것도 모르는 애냐 아니냐고 외교가 제동을 걸어버렸어. 그 사이에 박정희가 뭐 했냐면 안 되겠다. 그 이름도 유명한 자주국방. 우리 한국도 미사일 만들고 한국도 핵 개발하자. 언제 뺄지 모른다. 언제 뺄지 모른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때 그 얘기가 나와. 그래서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배경이 되는 그 70년대 말 얘기가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군요.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 다 개구란 거 아시죠, 그거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소설이니까 뭐. 아니 이휘소 박사가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핵 개발을 도와줬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이휘소 박사는 진짜 반 박정희였어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초대를 했는데도 무시했어. 박정희 독재 정권에 나는 힘 못 쓴다고. 그리고 그 77년도에 이휘소 박사가 죽었는데 미국 시카고에서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책도 나왔잖아요. 소설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휘소 박사가 이렇게 상행선을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행선에서 오던 덤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빵 맞고 죽었다예요. 근데 그거를 쓰신 분은 미국 고속도로 시스템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이 시골길에 있는 미국 상하 행선은 가운데 뭐 깊이 파여 있거나 뭐가 좀 그러니까 있죠? 상행선 하행선 사이에 폭이 30m짜리 잔디밭이 있어요. 이게.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덤프 트럭이 오더라도 정말 운전 천재라도 저기서 오는 위소 차를 30m 건너서 꽝 박을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주국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979년도에 자주국방. 79년도에 카터가 방한을 해요. 그래도 또 와. 카터가 방한합니다. 직접 우리 한번 딜을 하자. 그럼 박정희 대통령 만나? 박정희 대통령 만났는데 박정희는 카터가 온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정말 대접 잘해주자. 김포공항부터 카 퍼레이드랑 그다음에 여의도에서도 이제 군사 퍼레이드까지 다 해줘.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카트랑 저기 뒤에 있는 사람은 땡땡이었으면 박근혜고. 야 그래도 칼라로 이렇게 보존이 돼 있네. 이게 영상이 있어. 79년도 6월이었어요 이게. 분위기 좋은데 왜? 분위기 좋은데. 좋아 분위기. 카터가 방한했을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절대로 정상회담할 때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박정희가 못하게 막아 약속을 하자고. 우리가 그 욕을 했다고? 카터가.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 반대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게. 절대 못하게. 다른 얘기만 하자고. 그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일단 오케이 했어. 오케이 했어. 내가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카터 오라고 해. 임자 그렇게 전에. 네, 카카. 그럼 정말로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안 하실 겁니까? 임자 미쳤나? 그 얘기만 할 거야.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둘이 했어요. 그러니까 카터도 앉아 있고 박정희도 앉아 있고. 그러니까 카터는 당연히 이제 사전 협의가 있으니까 주한미군 철수 안 하겠지. 와 불안하다. 박정희가 웰컴 투 코리아하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했어. 설마. 45분 동안 혼자서 주한미군 철수 반대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어떻게? 그때 약속 어긴 거잖아. 그때 기록을 보면 카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어. 똥 씹은 표정인데 그렇겠지. 카터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자고. 아, 우리 떠나자. 그래서 청와대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옆에 그 협상 담당자였던 미국 국무장관이 앉아 있었는데 청와대 빠져나오자마자 스탑! 차 세우라고. 청와대 바깥에서 국무장관을 그렇게 욕을 했대. 너 어떻게 딜을 했길래 박정희가 40분 넘게 그럴 것 같아. 주한미군 철수 얘기하냐고. 음. 근데 그게 1979년 6월이었어요. 4개월 후에 11.6이 터져. 그래서 그런 음모론이 있었구나. 근데 요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그 기밀 해제된 미 국무성 자료인데 이 얘기가 있어요. 10월 26일 날 박정희가 저격당해서 죽잖아요. 근데 그 바로 직후에 그 당시 주한 미 대사였던 글라이스턴이 바로 미국 정부에 보낸 비밀 문서가 있어. 김재규가 분명히 법정에서 미국이 내 뒤에 있다라고 얘기할 건데 미국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오. 그리고 김재규가 이걸 다 주도를 했고 그리고 김재규가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다음 후계자로 앉힐 것이다. 미국은 이걸 대체해야 된다. 11.6 사태가 터진 다음에 하루 이틀 후에 미국 대사가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실제로 김재규가 그 보안사 그때는 그 보안사죠. 그 얘기를 해? 실제로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미국에 있어. 이 말을 한 거야. 진짜 했어.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지고 글라이스턴 대사가 이제 논문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이것도 최근에 그 기밀 해제가 됐는데 논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시 박정희는 자기 목숨이 날아갈 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과 주한미군 철수 반대.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정말 민감한 얘기예요. 79년 지난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실권자가 됐잖아. 실권자가 됐잖아요. 저쪽은 계속 지미 카터고. 지미 카터가. 지미 카터가 우리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이르는 그 해에 재선 캠페인을 하고 있었어. 근데 마침 그때 이란 혁명 알죠? 예. 그 우리 호메이니 형. 79년도에 이란 혁명이 나. 그래서 원래 있던 팔레비 국왕이라는 친미 국왕이 미국으로 튀어. 이란 대학생들은 팔레비 국왕 다시 돌려달라고 시위를 벌였어. 그렇지. 근데 카터는 안 보내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비난이 들어. 당신 인권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특히 왜 박정희만 괴롭히고 이란은 왜 이렇게 놔두냐? 난 필요 없다고. 난 팔레비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 카터가 보호해주겠다. 해가지고 이란 대학생들이 격분을 한 다음에 테헤란에 있는 미 대사관에 점령을 해버려. 점거를 해버려. 네네네. 그 엄청 큰 사건이지. 영화 아르고로 있잖아요. 네. 카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당연히 협상을 해야 되잖아. 이란 정부랑. 야 이번 올해 우리 내 대선 그 재선 그 캠페인이 있는데 그림 하나 멋지게 만들어 보자. 델타 포스를 이란에 들여보낸 다음에 인질들 50명을 우리가 구출하는 걸 그림 좋게 만들자. 그러면 나 재선 성공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그 억류시켜 놨었지. 50명 정도 억류시켰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가 이른바 독수리 발톱 작전이라는 걸 해요. 델타 포스를 날아가 보내. 생쇼를 벌여요, 얘네들이. 델타 포스가. 어떻게? 일단은 이란에 들어왔는데 밤에 이동을 하다가 완전 저것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니까 이란 그 일반 시민들이 탄 버스가 다가와요. 근데 봤어 델타 포스를. 어떡하지 쟤네들? 야 쟤네들 보면 분명히 경찰 신고할 거니까 없애지 않아서 다 학살을 해버려. 밤에 델타 포스가. 그럼 또 계속 가 테헤란 쪽으로 가다가 트럭이 하나가 다가와 밤에요. 멈추라고 델타 포스가 신호를 보냈는데 안 멈춰. 야 박살내자고 트럭. 밤이었어. 빵! 바추카포를 쐈는데 이게 어마무시한 소리가 폭발을 내서 빵 터져버려 트럭이. 유조차였어 이게. 불까지 나고. 이게 동네 다 보인 거예요 이게요. 다 들켜버렸네. 군부대 신고가 나고 난리가 나. 델타 포스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자기들 목격하는 거 지우려고 쐈는데 이게 다 알게 됐어.
그래서 일단은 테헤란까지 못 가요. 음. 도망가자고 어. 무전을 쳐. 야 지금 가다가 실패했으니까 야 불났다. 불났다. 야, 도망가자. 헬기 보내달라고. 야야 큰일 났다. 헬기가 8대가 와야지 다 싣고 가는 상황이었거든요. 6대만 와. 야 나머지 2대 어디 갔냐고. 모래 폭풍에 휘말려가 2대가 추락을 해버려. 추락했어. 아이고 한심하네. 그래서 겨우 6대가 출발을 했는데 헬기가 여기 같이 날아오던 미군 수송기랑 충돌해가지고 헬기들이 다 공중 폭발을 해버려요. 에라이. 와. 그 델타 포스가 미국 대사관 근처에도 못 가고 저거들끼리 자멸을 해버린 거예요. 끝났어. 그래서 이게 그 다음 날 미국 신문에 쫙 나버렸네. 아이고 카터야. 카터야. 너는 그냥 카트. 이거 재밌다. 맞지. 근데 이게 1980년 4월이었어요. 1980년 4월. 한 달 후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었어요. 터졌어. 카터가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움직이고 있다는 걸 다 알았어요. 근데 카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주 민주화 운동은 폭동이다. 제2의 이란을 만들 수가 없다. 신군부 전두환 편을 들어주자. 와 전두환 편 들어줬어. 그래서 카터가 5.18 광주와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신군부 편을 들어라. 공수부대 움직이는 전두환을 놔둬라. 한 거 이게요. 야. 절대로 카터는 우리가 존경할 대통령이 아니라니까. 묵인했어. 이게 카터가 이제 그 김재규가 이제 그렇게 입을 닫았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당연히 이제 전두환이 아마 힘을 그 쓸 모든 상황들을 이제 컨트롤했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카터가 힘을 실어준다. 전두환한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냐 이런 얘기가 있죠. 맞아. 여기 또 결정적인 또 변수가 등장해요.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책임자로 김대중 선생이 이제 그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카터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차피 재선은 나가리 됐구나. 난 인권 대통령으로 남아야 되겠다. 하나라도 건지자. 그래서 전두환 신군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뚜루뚜루 헬로. 내가 5.18은 내가 뭐 그 퉁치고 넘어갔는데 김대중은 사형시키지 마라. 아 그랬어. 전화를 해요. 전두환한테. 전두환이 뭐라는 줄 알아요? 본인은 여기까지는 알아. 그 뒤에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본인은 카터 꺼라. 나는 법대로 한다. 본인은 내가 판사냐? 사형은 판사가 내린 거야. 판사가 사형이면 사형인 거야. 카터 이 등신아. 이 된 거예요. 이제 얘는 떠날래니까 막 나갔네. 왜냐면 전두환도 알았어. 이 카터도 재선 못 된다는 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방패래야. 내가 네 말 왜 들어? 나는 독재야. 독재야. 5.18 네가 그냥 봐준 건 땡큐인데 전두환은 못 풀어줘. 아니 김대중은 못 풀어줘. 지미 카터 이제 큰일 났지. 큰일 났어. 이 인권 대통령 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재선 실패를 해요. 그리고 강경파인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이 돼. 그러니까 전두환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 어차피 카터 나가리니까 다음에 들어오는 레이건이랑 내가 딜을 하자. 전두환이 먼저 전화를 해요. 뚜루뚜루. 참. 그때 이제 교도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복역을 하고 계시던 김대중 선생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대요. 무슨 기도? 제발 카터 재선하더라고. 재선. 되라고? 카터가 재선이 돼야지 난 산다고. 그러니까. 전두환이 들어오고 만약 레이건이 당선되면 난 죽는 이제 것이다. 끝나는 거다. 어떻게 했냐? 카터가 재선 실패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옥중 그 수기를 보니까 정말로 펑펑 울었대. 김대중 선생이. 내가 정말 이제 사형당하는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죽는구나. 이제 희망 없다. 레이건이 들어오고 지금 전두환인데. 근데 전두환이 먼저 레이건한테 전화를 해요. 각하 취임 축하드립니다. 저를 혹시 워싱턴 DC에 초대해 주실 생각 없습니까? 정통성이 필요하잖아요. 뭘 해줄 건데 내가 너 전두환 워싱턴 DC에 초대를 하면 제가 김대중을 선생을 석방시켜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저 전두환은 본락에는 카드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전두환 정부를 인정해 주시면 내가 김대중을 석방할 줄 거고, 두 번째는 미사일을 포기할 겁니다. 세 번째, 핵무기도 포기하겠습니다. 어때? 콜?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레이건이요. 1981년 1월 21일 날 처음으로 백악관에 들어가요. 새로운 대통령으로. 첫 얘기가 뭔지 알아요? 대통령으로 첫 얘기가
전두환을 워싱턴 DC에 초대하겠다. 와. 들어가요. 근데 그때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 이슈가 좀 화제가 좀 되긴 그랬나 됐었나 보네. 보네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가 보네. 그러니까 지금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슈네. 그때 미국 분위기가 뭐였냐면은 네. 지금 이란은 저렇게 놔두면서 저렇게 우리가 미국이 개입을 하면서 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미국이 개입을 안 하냐. 사람이 몇 명 죽었는데 그리고 카터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94년도에 그 김일성이랑 평양의 회담. 네. 94년에 카터가 북한 갔어? 카터가 우리나라 전쟁 나는 걸 막았다라고 여기 있잖아요. 김일성이랑 배 타고 있는 거. 잘 안 보이는데. 네. 근데 이게요. 카터가 자기 업적이라고 막 자랑을 하고 다녔어. 내가 94년도에 평양 가서 김일성이랑 회담한 다음에 핵 위기를 넘겼다. 이거 다 구라예요. 그래요? 이거 비하인드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김우중 대우 회장 있었어. 김우중. 김우중. 세상 넓고 할 일은 많아요. 그치. 예.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과 우리도 좋아하시는 정지용 회장. 그래가지고 내 얘기가 또 나오나. 그러니까 내가 소 1,000마리를 끌고 가가지고 말이야. 내가 한반도 통일에 기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 얘기 좀 더 잘해줘. 알겠어. 근데 나 정주영은 말이야. 이렇게 언론에 나가는 걸 이렇게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 김우중 쟤는 스포트라이트 받는 걸 되게 싫어해. 그래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전두환 정권부터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쫙 대북 밀사 역할을 했어. 김우중이. 회장이.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나오거든요. 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제 그 체제 인정해 주는 거. 그거 다 김우중 회장이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중에 쓴 회고록이 있는데 어떤 회고록이냐면 들어갔어. 90년도에. 그래서 김일성을 만나요. 김정일과. 그래서 노태우 정부의 비밀 메시지를 전달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체제를 10년 동안 인정해 주자. 그런 다음에 우리 통일을 논의하자. 그랬더니 당시 어렸던 김정일이 빡 박차고 나면서 네래. 그건 못하기슈. 못하겠슈? 못하겠죠. 어디 언제부터 충청도요? 북한이 충청도요. 충청 대망론이야. 충청도 대망론. 아, 그래서요. 김정일이 벌떡 일어나더니 야 김우중 보고 너희 남조선이 체제 보장해주면 우리가 살아남고 체제 보장 안 해주면 우리가 죽는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박차고 나갔대. 와. 그때 옆에 있던 당간부들이 멘붕이 와서 어. 김우중 이제 살아서 못 나간다고. 엿됐다. 그때 김일성이 처음 나이를 물어본 거예요. 저기 우리 김 회장은 올해 나이가 몇인가? 그때 나이가 이제 55이었거든요. 저기 김정일이 우리 정일이 제가 49인데 6살 형이니까 형으로 좀 아량 있게 좀 봐주라고. 그래서 그러면 김정일과 내가 단둘이 좀 만나게 좀 해달라. 그래서 설득을 한 거예요. 김우중이.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남북 체제 보장이 돼야지 북한도 좋고 대한민국도 좋다. 해가지고 마쿠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 지미 카터가 김일성 만난 것도 저 뭐야? 그러니까 지금 지미 카터, 그러니까 김일성을 설득한 거예요.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을 초대해가지고 평양에서 뱃놀이를 하면 북한도 명분이 생기고 미국도 명분이 생기니까 서로 윈윈한다. 제발 둘이 만나라. 해서 김우중 회장이 초대를 한 거예요, 이걸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지미 카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대한민국의 공이 있는 건 단 1도 없어. 1도 없어. 아니 실제로 전 정말 그 그래요? 지미 카터가 욕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그거 알죠? 우리 당시 우리 국군은 미군의 허락을 받아야지 움직였어요. 평시 작전 통제권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전두환이 공수부대를 움직였다는 거는 미군이 그냥 미국 정부가 봐줬다는 거거든. 눈 감았다. 그래서 카터가 용인을 한 거야. 제2의 이란 사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근데 폭동이고 신군부 전두환은 밀어줘라. 이거는 정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5.18 하면 카터를 떠올리겠습니다. 아,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이제 목이 아프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어요 이제. 마무리 됐습니까? 끝 이제 끝.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봅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저 김대중 대통령 어떻게 됐어? 네? 아직도 거기 감옥에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어. 웃기라고 한 소리 지금? 아니 아까 그거 결말을 안 지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조건이었잖아요. 어. 김대중 석방, 음. 핵무기 포기, 미사일 포기. 그래가지고 그걸 미국이 들어줘가지고 전두환 정부가 김대중 대통령의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감형시키고 미국으로 망명 보내버려요. 그래서 나름 전두환 정부와 레이건 정부가 윈윈을 한 경우예요. 네. 그왜 저 배에서 막 죽이려고 했던 그거는 더 아 일본. 그 얘기도 재밌는. 일본 바다. 그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아. 그 73년도 얘기예요. 그건 더 전에 얘기고. 아. 요것도 아주 복잡한 얘기예요. 아 복잡해. 그러니까 일본과 조총련과 우리나라와 북한이 다 포함됐어. 그거는 다음 주에 함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친일파 얘기 하면 안 돼? 친일파 해야지. 응. 왜? 어? 누가 못하게? 혹시 친일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누구요? 이완용이라고 몇 번 얘기해. 이완용 말고 저번에 또 한 명 있었다고. 또 한 명 있었잖아. 문 열어준 사람. 누구? 네, 그 우장춘 아빠. 아유 어. 그 우장춘 아빠보다 더 그 심한. 사람은 애국자야. 왜? 왜? 아니 진짜?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간단하게 요것 맞고 넘어갈게. 아, 이거 사람들 되게 몰라. 뭐 윤덕영 알아요? 윤덕영? 나 모르는 사람인데. 윤덕영 누구예요? 이거 봐. 그 일제로부터 사례금 있잖아요. 친일한 사례금을 이완용이 30억 받았어요. 다시 우리 지금 그 환율로. 근데 윤덕영은 400억 받았어요. 와, 뭔데, 사이즈가 걔? 다르네. 무슨 뭐 하는 사람이에요? 봐봐. 윤덕영. 와 궁금하다. 다음 주에 한번 들어볼까? 알겠습니다. 자, 어. 요거는 다음 주에 공개하겠습니다. 야 다음 주 윤덕영 죽었다잉. 야, 이게 여러분 윤덕영을 모르면 우리 민족의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 지금까지 거침없는 속에서의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